애틀랜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의를 모시고 생활 속의 유용한 정보를 알아보는 애틀랜타 생활정보 진행을 맡은 유도영입니다. 오늘은 법률 시간으로 H1 비자 동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진명선 변호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시고요? 네. 이제 봄철이 돼가지고 뭐 싹들도 파릇파릇하게 나오고 꽃도 뭐 그냥 만발하고 하얗고 막 그 벚꽃도 만개한 그런 모습들인데요. 우리 그 신분 이렇게 비자 신청하고 하시는 분들도 그런 쪽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분위기가 되어지면 좋겠다 싶은데 네. 오늘 특별히 이제 H1B 비자 그 신청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네. 일단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게 이제 H1B 신청을 하시려 그러면 다 마음의 결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서둘러서 이제 하셨어야만 된다라는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이제 말씀드렸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막바지기 때문에 서류 다 마무리 지으시고 하셔서 이제 접수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지금 준비하시는 과정들이실 거고요. 왜냐면 4월 1일부터 이제 회계연도가 열려서 4월 1일부터 올해 회계연도는 이제 열리는 거는 10월 1일인데 그 10월 1일에 이제 6개월 전인 4월 1일에 접수가 가능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4월 1일부터 접수를 이제 가능해서 하시고 그리고 그 날짜로부터 비즈니스 데이로 5일 동안은 이제 접수를 쭉 받아주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모든 준비를 마쳐서 잘 이민국에 도착이 되도록까지 하셔야지 만약에 너무나 많은 수의 원서가 접수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 추첨에 또 작년처럼 추첨에 이제 붙여지게 되실 텐데 추첨에 포함이 되시려면 처음 5일 안에는 그게 다 도착이 된 서류들은 리젝트를 할 수가 없거든요. 추첨에 포함을 안 해주거나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일단 고려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추첨에라도 붙여지시려면 그 기간 안에 잘 준비 마치셔서 접수하시면 되시고요. 그러시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그 부분보다도 거의 그 결정을 다 하시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실 테니까요. 그것보다도 그러면 이제 H1B로 접수를 해서 이제 4월 초에 접수가 가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추첨에 이제 붙여진다 하더라도 뭐 한 4월 말 정도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작년으로 이제 보시면 그 추첨의 결과에 대해서 알게 되시고 그러세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뭐 한 4월 말경부터 해서 내 서류가 접수가 이제 실제로 되게 되는지 아니면은 추첨에 뽑히지 못해서 추첨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으면 올해는 아예 그냥 전혀 H1B를 시도를 못 하게 되는 건지 고려조차 못 받게 되는 건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염려와 이런 부분이 있으실 거라서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계시면서 H1B로 지금 신분 연장을 아니면 신분 변경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의 케이스에 관련해서 신분 유지를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 게 가장 안전하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접수를 해놓고 모든 부분이 다 이제 뭐 접수되어진 것은 그분은 뭐 H1B 비자가 다 나온다 하면 뭐 신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염려를 덜 하겠는데 그렇죠. 추첨해서 이제 뭐 안 되는 분들이 도리어 더 많은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비자 신청을 그 연장을 만약에 신분 유지를 안 해놨다고 한다면 그때는 낭패가 되겠네요. 그러시죠. 왜냐면 일단 신분 유지를 하시고 이제 그리고 또 다른 신분으로 이제 바뀌게 되시는 신분 변경을 하시고 이러시는 입장에서 보셨을 때 현재 신분이 있으신 상황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 신청을 하셨으면
그 바뀌게 될 변경 신분으로서의 이제 그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 신청 서류를 검토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사실은 신분 유지를 안 하고 계셔도, 그러니까 신분이 없이 그것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이셔도 이민법상으로 보셨을 때 합법적인 이제 미국에 그 기간 동안은 계실 수가 있으세요. 치료하시는 게 가능하신데, 근데 이제 만약에 현재 신분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 그렇게 이제 연장 신청을 하셨거나 아니면 변경 신청을 하시고, 기다리는 동안에, 서류 심사 기간을 기다리는 동안에 신분이 없는 그러니까 다른 특별한 신분을 얻고 그냥 접수가 됐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만 계신다 그러면 이제 단점이, 위험 부담이 있으신 부분이 어떤 게 있으시냐면, 그 서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접수 서류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H1B로 지금 변경을 하시기 전에 뭐 E2로 계셨던 분이시라고 하면 E2 비자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H1B로 연장을 그 변경 신청을 하셨으면 E2가 끝나셔도 E2가 끝나기 전에 그 변경 신청만 들어갔으면 기다리실 수는 있거든요. 서류 그 심사 기간 동안. 그러신데 만약에 만에 하나 그 변경 신청을 했던 그 H1B 서류가 접수가 받아들여진 다음에도 이제 승인 그 서류 심사 기간을 다 통과한 다음에 만약에 결과가 제대로 이제 원하시던 결과가 아닌 H1B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다른 신분이 없이 계속 기다리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시면 이제 그 부분이 위험하게 되신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미국의 다른 신분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미국에 계시게 되시는 상황이 되시니까요. 그러신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불법 치료자가 되나요? 그러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신분으로, 다른 그 단기자, 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변경이 되기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한 확정을 받으시기 전까지 그 전에 이제 가지고 계시던 신분을 계속 유지하시면 가장 좋으시죠. 왜냐면 지금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예로 지금 들어드렸던 E2 비자를 이제 예로 만약에 들어드린다 그러면 4월 초에 접수를 하셔서 이제 하셨던 그 본인의 서류가, 신청 서류가 지금 모든 심사를, 그러니까 첫째는 만약 추첨을 이제 또 거치게 된다면 추첨에도 뽑혔고, 그 다음에 이제 추첨에서 해서 이제 모든 승인 모든 과정을, 서류 검토 과정을 다 겪고 나서 이제 승인이 되셨어요. 승인이 되셨고, 그 승인된 결과를 예를 들어 이제 4월 초에 접수를 하셨었는데, 뭐 4월 말, 5월 초에 그 추첨이 뽑혔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 통보를 받고, 뭐 그로부터 한 달, 두 달 후인 예를 들어 뭐 한 6월, 7월에 승인 결과를 이제 통보를 받았다라고 하면요. 그때의 승인 결과에 대한 부분은 알기는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점부터 바로 H1B로 변경이 되시는 건 아니시거든요. H1B는 이제 신분이 조금 더 특수하신 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회계연도 일하실 수 있는 시작이 날짜가 그 각 연도마다 10월 1일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회계연도에 이제 7월 1일에 만약에 승인 통보를 받았다 하시더라도 10월 1일까지는 H1B로 이제 신분이 변경이 아직 안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중간 단계로도 이제 10월 1일 전까지 그러면은 다른 신분이 이제 유지가 되셔야 되시는 이제 이런 필요가 있으신 거죠. 그리고 한 가지 그래도 이제 학생 비자로 계셨다가 학생의 그 공부 과정을, 교과 과정을 다 끝내시고 나셔서 이제 OPT로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졸업하신 다음에 그 OPT는 이제 학생 비자의 끝부분으로, 그래서 학생 비자의 이제 한 일부로서 OPT 기간 동안에도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계시면서 이제 학생 신분으로서 그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그 실무 경험을 쌓으실 수 있는 기간이신데, 보통 이제 전처럼 이제 뭐 1년만을 이제 뭐 받으셨어서 그러면 졸업 시기부터 해서 받으셨으면 보통 졸업이 뭐 5월, 6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본인의 OPT 기간이 끝나시는 게 H1B 시작 시기인 10월 1일보다 전에 끝나시면 몇 년 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그 갭 때문에 이제 좀 힘드신 경우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OPT는 끝나고 H1B는
접수를 했고 뭐 또 하다못해 그 설령 이제 승인까지도 받았는데 10월 1일이 되기 전까지는 H1B로 신분이 변경이 정확하게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또 많이 힘드셨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너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불필요한 이제 불편함이 이제 너무 많다라는 그런 이유로 해서 몇 년 전부터는 그 법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OPT로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 비자의 끝부분을 OPT로 계시는 분들이 H1B로 신분 변경을 신청을 하셨으면 그렇게 되고 나시면 이제 OPT 그 기간이 이제 10월 1일까지로 그래서 이제 H1B를 받고 이렇게 되시면 10월 1일까지로 연장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시는데 일단은 그 경우도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언제든지 어느 신분에서 H1B로 가시든 아니면 어느 신분에서 다른 신분으로 가실 때 그 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신분 유지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시라면 하시는 거를 권유를 해드리죠. 왜냐하면 그 신청을 해보시고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예기치 않게 뭐 예상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셨으면 또 예상을 미리 하셨겠지만 예상 못했던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 뭐 추가 서류 요청이 나왔다라든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추가 서류 요청이라는 거는 처음에 이민국에서 서류를 받아줬을 때 이제 꼭 접수를 해야만 하는 이제 최소한의 그런 요구되는 사항들에 대한 서류는 모두 다 갖춰서 서류 접수가 됐기 때문에 접수를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서류를 이제 검토해야 되는 때가 와서 이제 서류 검토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제 결정을 내려주기 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하니까 증명 자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증명을 해주기 위해서 더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추가 그 서류 검토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추가 서류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로 이렇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미리 이제 티켓도 만약 예상을 하셨던 경우라면 미리 준비를 좀 해놓으셨으면 그 추가 서류 요청이 나왔을 때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하셔서 그 답변서를 제출을 하시면 또 이제 답변서를 받은 다음에 그 시점부터 또 서류가 진행이 되니까요. 검토가 그런 부분이 이제 도움이 되실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추가 서류 요청이 나온 다음에 추가 서류를 이제 또 갖추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도 뭐 한 달이면 한 달 이런 정도의 또 시간이 또 더 흘러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추가 서류를 다 받고 나서도 또 검토하는데 또 더 시간이 흐를 수가 있고 이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면 만약에 이제 본인의 케이스가 얼마나 검토하는데 이민국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케이스였느냐에 따라서 보시면 그 회계연도는 10월 1일에 시작을 하시는데 10월 1일이 지나간 다음에 또 10월 1일이 이제 훌쩍 지났는데도 아직도 본인의 H1B 그 접수 서류는 진행 중이신, 검토 중이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OPT만 받고 계셨다가 이제 OPT가 그리고 이제 H1B를 접수를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10월 1일까지 연장이 됐다라고 이제 그게 맞으시니까 그렇게만 하고서 기다리고 계셨다 그러면 그러셨다가 이제 10월 1일이 이제 된 다음에 또 아직 본인의 서류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고 승인이 되지 않았고 이래서 이제 힘드신 경우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미리부터 그 준비를 쭉 하시고 추가 서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막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처음부터 가능하면 최대한 서류를 많이 충분히 갖추셔서 진행을 하시고 그러시고 또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셔도 일단은 그러면 이제 아예 처음부터 그 H1B가 나올 때까지 그게 10월 1일이 되셨든 아니면 왜냐면 이제 H1B로 그 전에 승인이 나도 실제로 H1B 신분으로 바뀌시는 건 10월 1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10월 1일이 되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충분한 이제 신분 유지가 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죠. 아니면은 더 안전하게 하시려면 10월 1일 이후로도 이제 유지되는 유효한 신분이 이제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10월 1일이 지난 다음에도 아직 그 서류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 하시더라도 크게 염려하실 게 없이 왜냐하면
혹시나 하는 경우에 H-1B 신청 서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아, 그게 안 나온다라도 나는 원래 신분이 지금 유지하고 있던 신분이 있으니까 그럼 이 신분을 계속 유지를 하면 됩니다 라는 상황이 있으신 거라, 그 신분이 허락이 되지 않으면 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불체자가 됩니다 라는 거랑 너무나 큰 차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그 부분을 이제 갖춰 놓으실 수 있는 게 가장 좋으시죠. 예. 신분은 뭐 언제든지 유지하고 있어야지만, 어떤 신분이든지 간에 합법적인 신분은 유지해야 되는데, H-1B에 이제 신청해놓고 비자 신청해서 신분을 내가 이제 전환하든지, 네네. 그렇지 않으면 새로 H-1B 그 신분을 소유하려고 하든지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게는 하여튼 미국에서는 합법적인 그런 INS에서 인정하는 신분은 가져야 되겠네요. 그러시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뭐 4월 1일 날 접수해서 그날 신분이 이게 발효된다면 네.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그러시죠. 그렇지 않고 4월 1일 날 6개월 전 10월 1일 회계연도 시작인 10월 1일 6개월 전인 4월 1일 날 신청을 해놓고, 네. 접수는 해놓고, 그 다음에 10월 1일에 그 사이에서 이제 승인이 떨어지고 10월 1일 날 가서 효력이 되는데, 네. 때로는 뭐 보충 서류를 내라 뭐 이런 가운데에 10월 1일 넘어갈 수도 또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추첨이 됐다 할지라도. 네, 추첨해서 통과가 이제 뽑히셔서 본인의 서류가 제대로 접수가 된 것으로 이제 간주가 돼서 쭉 진행이 되고 계셨던 상황이더라도 충분히 예, 일반 진행으로 되실 때 그러실 수 있죠. 예. 그러니까는 이제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접수 들어가시면서 이제 본인의 케이스를, 그래서 본인의 케이스가 얼마나 잘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케이스인지 이런 부분도 진행하시는 변호사님과 잘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또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죠. 네. 사실 뭐 4월 1일 날서부터 이제 접수를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뭐 지금 준비하는 게 타이트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시죠. 지금 이제 다 정리 마무리 이제 하시면서 아직까지 다 갖춰주지 못한 서류들 이제 쭉 다 마무리 하셔서, 왜냐면 4월 1일부터 접수 시작하셔서 첫 5일 처음 5일 동안의 그 비즈니스 데이는 이제 연장을 그 접수를 일단은 받아주는 거니까요. 서류를 받아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서류가 이민국에 도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완전히 막바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박차를 가하고 계시죠. 이제 혹시라도 아직 다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시라면 이제 열심히 갖추고 계시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밟는 동안에 또 한 가지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면 일단 추첨으로 돼야만 할 확률이 이번에도 굉장히 높고요. 올해에도. 그래서 이제 작년처럼 또 추첨에 붙여지게 된다면 그 뜻은 모든 일을 이렇게 준비 과정을 다 겪고서 그 접수를 잘 했다라고 해서 내 서류가, 그리고 이제 이민국에서 잘 받아들여졌다 해서, 잘 도착이 됐다고 해서 계속 내 서류가 제대로 진행이 돼서 내가 공들여서 접수한 H-1B 신청 서류가 이게 정말로 승인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그것만 기다리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네. 아예 그 심사의 기회조차도 못 받을 수 있는, 추첨에 붙여지면 그 의미시잖아요. 추첨에 붙여지게 된다 그러면 추첨에 뽑히면 심사의 기회를 갖는 거고, 추첨에 뽑히지 못한다면 심사의 기회조차 받지를 못하시고, 그 추첨에 뽑히지 않으면 서류를 다 되돌려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이민국에서 그런 경우에는 접수를 받아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예 접수 시 보냈던 모든 서류들의 그 모든 패키지를 다 돌려 보내줍니다. 이제 원서뿐만이 아니라 그 접수비로서, 서류 접수비로 이제 작성해서 보냈던 체크며 이런 것도 다 다시 돌려보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만약에 H-1B로
하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실 때 이제 근데 만약에 추첨해서도 뽑히지 못한다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추첨해서 뽑혀서 된다 하더라도 내 실질적인 신분이 H1B로 된다 하더라도 가장 빨리 H1B로 바뀔 수 있는 게 10월 1일인데 그 10월 1일 전까지 그러니까 최소한 그 10월 1일이 되기 전까지 내 신분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지금 상황인지, 그리고 또 만에 하나 10월 1일도 또 더 넘어서 정말 연말까지 더 가야만 내 서류의 심사가 모두 끝나서 H1B 승인이 나게 될 수 있는 상황에 이제 그런 확률이 또 높은 케이스라고 또 의심이 되는 케이스시면 그렇게 해당되는 케이스시라고 그러면 또 더욱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죠. 아까 이제 뭐 거절된다고 하는 경우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경우에 가장 많이 거절되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네. 한번 그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그 참고될 텐데. 네, 일단은 이제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모든 것을 갖추셔서 분명히 본인의 H1B 서류를 접수를 하셨겠지만 정말로 이제 거절당하는 케이스들도 있죠. 그리고 거절당하는 케이스 중에서 가장 큰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좀 들어드린다 그러면 이민국에서 가장 크게 보는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H1B라는 거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직종에 이제 되는 그런 직종에 잡 오퍼를 받으셔서 일하게 되시는 분들한테 주는 비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로 혹시 입증이 불분명했다면, 입증을 정확히 하지 못하셨다면 거절 당하실 확률이 이제 높으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본인이 하게 될 일이 H1B 신분을 가지고 하게 될 일이 정말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를 하고 그 정도로 또 이제 그런 고난이도의 이런 복잡한 사고 체계를 거쳐서 진행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소요가 필요한 그런 복잡한 일인지, 그러니까 전문직인지 소위 말해서 이제 근데 그 전문직이라는 게 사실 요즘 전문직이 너무나 포괄적인 단어잖아요. 근데 이민법에 의해서 전문직이라고 이제 딱 규정되어 있는 그 H1B에 해당하는 전문직이 되려면 가능한 꼭 그 충족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만약에 충족시키지 못하셨다면 이제 거절을 당하시겠죠. 그러시거나 아니면은 또 그 포지션만이 그 전문직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포지션에 내가 합당한 이제 학력과 아니면 경력을 갖추고 있어서 내가 이 포지션에 채용이 돼서 비자를 내주시면 내가 이 포지션으로 일할 겁니다라고 하는 그 비자를 받게 되실 본인의 학력이나 경력에 대한 사유, 그거에 대한 사실 여부도 만약에 그 부분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면, 증명을 못했다면 그 이유로 인해서도 또 거절을 당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4년제 대학을 나왔다라는 거를 증명을 못 하신다라든가, 아니면은 4년제 대학은 나오지 못했으면 이제 경력으로라도 같이 충당을 해서 보충을 해서 그 부분을 충족을 시키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제대로 경력 인정을 못 받으신다라든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거절 사유가 되실 수 있어요.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은 다른 부분보다도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H1B가 지금 접수 준비로 이제 완전히 막바지시고요. 그 시간 내에 잘 접수되실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셔서 넣으시는 게 중요하시고, 그리고 또 혹시라도 추첨에 이제 붙여져야 되는 때가 됐을 때 추첨에 뽑히지 않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중에 정말 혹시라도 거절당하시면 승인 이제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 이제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제 승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 이제 10월 1일보다 이제 또 훨씬 넘어가고 이러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본인의 신분의 이제 유지에 대한 부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능한 한 미리 잘 알아보시고 본인의 신분 유지가 문제 없이 잘 되실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신경을 꼭 쓰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애틀랜타 생활정보 법률 시간 H1B 취업 비자가 이제 4월 1일 날 접수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아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서 추첨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진명선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취업 비자 준비하시는 분들
부지런히 준비하셔서 변호사님하고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상의를 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것이 아마 첩경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셔서 이제 추첨할 때 좋은 그런 소식이 전해질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청자분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저희는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